아유, 여러분 많이 모이셨네요. 반갑습니다. 최재천입니다. 오세정 이사장님이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수능이라는 시험을 보지만 예전에 저희들은 예비고사라는 걸 보고 대학에 갔는데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 전국 예비고사 1등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생물이 지금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미국에서 서울대학에 저는 좀 뒤늦게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자마자 그때부터가 우리나라의 이른바 과학 대중화 바람이 좀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자연과학 대학장님이 그 자연과학을 알리기 위한 자연과학 홍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놨다고 내려오라 그래서 갔더니까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오세정 교수님하고 또 물리학과의 오세정 교수님의 선배 교수님 임지순 교수님이라고 여러분이 나노 튜브로 많이 알고 계시죠? 아마 오늘 어디 안 가셨으면 여기 오셨어야 되실 분일 것 같은데 두 분이 앉아 계신데 오세정 교수님이 예비고사 1등하고 서울대 수석했는가 하면 그 전에 임지순 교수님이 또 예비고사 1등하고 서울대 수석하신 분이거든요. 두 분이 앉아서 저를 맞이하길래 저는 앉다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전 갈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딜 가냐고 회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눅 들어서 뭐 회의 못 하겠다고. 저는 뭐 대학도 떨어지고 뭐 이런 사람인데 아이고 뭐 수석한 분들이랑 같이 뭐 하려니까 정말 주눅이 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물리가 생물한테 자리를 내줬다 그러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자, 오늘 저는 조금 전에 그 이사장님이 소개하신 대로 통섭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왜 이게 혹시 여러분이 이 다음에 과학자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할까 하는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드리는 걸로 제 강의를 가늠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혹시 유튜브에서 이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대자동차는 광고비 1원 한 장 안 내고 아마 현대자동차 역사상 최고의 광고 효과를 얻었을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폭스바겐 회사 회장님이 거기 전시대에 있던 우리 현대의 i30를 타고서는 호통을 치는 그런 동영상이 그냥 유튜브에 한 5, 6분짜리가 돌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올라타시더니 그 핸들을 이렇게 앞으로 좀 잡아 빼고서 이렇게 돌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폭스바겐이 이러면 소리가 난다. 내가 벤츠도 해봤는데 소리 나는데 현대는 소리가 안 나지 않냐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하 직원이 쪼그리고 앉아갖고 하는 얘기가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또 다른 부하 직원 옆에 이 조수석에 앉으니까 이 앞에 이 와이퍼가 보이느냐? 우리 차는 와이퍼가 툭 튀어나와 있는데 현대차는 와이퍼가 쏙 들어가서 이게 잘 보이지 않느냐고 왜 우린 이렇게 못 만드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줄 잡아줘라고 또 소리 지르니 당신이 직접 뭘 재보고 뭐 차를 빙빙 돌면서 닫았다 열었다 뭐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경쟁사 회사 회장님이 그러고 있는 동영상이 세상을 돌아다녔으니 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 우리나라 요즘 차 제법 잘 만들어요. 그죠? 모양도 참 예쁘고 성능이야 뭐 경쟁사 회장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니까 오죽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동차를 한번 잘 만들어 봐라 하는 숙제를 내주면 그 숙제는 제법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못하는 게 있어요. 이제 드디어 돌아가셨는데 저 양반이 가끔가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돌아가기를 기다린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근데 저 양반이 가끔 가다가 저 청바지 입고 검은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가끔 가다가 뭘 새로운 걸 만들어 갖고 나와서 이렇게 쓱 한번 이렇게 흔들면 전 세계가 자지러졌잖아요. 막 밤에 줄 서서 뭐 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LG 삼성도 굉장히 비스름한 기계 만들어 놓고 구시렁거렸습니다. 뭐 속도는 우리가 더 빠른, 뭐 동영상은 뭐 우리가 더 깨끗하고 뭐 그따위 소리를 암만 해본들 출제는 이 양반이 늘 했고요. 우리는 그 숙제를 그냥 하기 바빴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아이폰을 만들어 갖고 나와서 뭐라고 우리한테 너스레를 떨었습니까? 저렇게 무대 위에다가 한쪽으로는 테크놀로지,
그쪽으로는 liberal arts, 이거 우리말로 하면 과학기술과 인문학이죠. 이렇게 해놓고 그 접점에 이렇게 서가지고 자기는 자기 아이폰 안에다가 인문학을 담았다 하고 우리한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화가 하도 많이 낡아가지고 새로 사야 되겠다 싶어서 얼마 전에 전화를 살려면 이제 뭐 어떤 걸 사야 되나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옵티머스도 읽어보고 갤럭시도 읽어보고 아이폰도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으면서 제 연구원들한테 그냥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갤럭시 2가 잘 나왔다던데 근데 제 연구원 5명이 그냥 합창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선생님 안 돼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 전화를 다 식탁 위에다 꺼내는데 5명이 전부 아이폰을 딱 꺼내놓고 그날 점심 먹는 내내 제가 뭐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은 건성 대답만 하고 아이폰 선전만 죽어라고 해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 연구원 5명은 다 이게 사이비 종교 집단에 홀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애플신만 유일신이고 다른 것들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억울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거 차원에서 갤럭시를 샀고요. 제 연구실에 그 건물 이런 콘크리트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한 3군데 전화가 잘 안 터지는 데가 있습니다. 제 거 잘 터집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 가끔 일부러 거기 가서 받습니다. 전화 오면. 그래서 여기 전화 잘 안 터진다는데 내 건 잘 터져. 그러면 제 학생들이 저를 이렇게 째려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작년에 뭐 그런 스마트폰을 어디서 하나 공짜로 준다 그래서 아이폰을 받아서 제 아내한테 먼저 줬는데요. 집에 가서 제 아내 거랑 제 거랑 한번 그래서 비교를 해봅니다. 가끔. 삼성은 인문학 얘기 안 했으니까 제 거에는 없습니다. 근데 아이폰 안에는 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딨나 이거 뜯어봐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양반이 뭘 한 겁니까? 우리에게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뭔가 그 섞임을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 영화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아바타라는 영화. 이 영화를 실제로 만들어낸 제작진의 컴퓨터 그래픽스 디자이너들 중에는 한국 사람이 몇 명 있었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 밑에서 그걸 만들어서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를 뭐 한다 그래요? 하청받아서 일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청업은 제법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걸 못 만들어냅니까? 컴퓨터만 잘하면 이런 거 다 그려.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 애니메이션의 95%를 대한민국이 다 그린답니다. 그리는 건 우리가 잘합니다. 하청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저걸 구상해내는 사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누가 구상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만 잘하면? 과학기술만 능통하면? 아닙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영화들 대개 보면 해리포터를 중심으로 뭐 다 신화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신화를 꿰뚫어야 하고요. 저도 이 영화 봤는데 제 분야 누군요? 생태영화입니다. 이거. 그 별 볼 일 없는 생태학이라는 학문도 좀 알아야 이런 영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고 있어요? 학문의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더더군다나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완전히 다른 데로 끌고 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 제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거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 질문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2만 불에 걸려서 지금 못 넘어간 지가 무지하게 오래됐습니다. 한 몇 년째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까요? 나는 뭐 여러분이 여행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그래도 외국에 인터넷 들어가서 많이 뒤져보셨으면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국민을 보았다.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국민을 나는 알고 있다. 제가 이 질문을 3년을 지금 하고 다니는데 단 한 분도 저한테 답을 주신 분이 없으세요. 일본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까? 독일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까? 아닙니다.
제 생각에, 제 관찰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열심히 일합니다. IQ 테스트 하면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은 2등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도 제일 좋아, 일도 제일 열심히 해. 근데 왜 우리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왜 우리는 4만 불, 5만 불, 7만 불 못 가는 겁니까? 제 생각에 혹시 우리 죽어라고 매일 숙제만 하고 기껏해야 하청업이만 하는데 그거 무지무지 열심히 해도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혹시 2만 불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안에 미래의 과학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과학자들이 모였다.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제 눈에 아이고 스티브 잡스 오셨네, 제임스 캐머런도, 아이고 저 캐머런 또 계시네, 저기 잡스 계시고, 이방 안에 여러분이 다 그러시면 참 골치 아픕니다. 그냥 숙제만 하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게 편합니다. 숙제하시고요. 그래도 이 정도 모였으면 이방 안에 제 생각에 한 20, 30명은, 적어도 한 20, 30명은 스티브 잡스나 제임스 캐머런 같은 학문의 경계를 마구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이제는 나와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조금 전에 저 유명희 박사님 말씀하신 미켈란젤로를 비롯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다빈치, 연암 박지원 선생님,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어느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던 그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별로 깊지 않아서요, 저 당시에는 한 분이 여러 군데 막 파던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못 파요. 파고 싶어도 남의 분야 가서 좀 팔라 그러면 그 분야 사람들이 자꾸 미워해요. 그래서 잘 가기도 힘든데, 그 당시에는 아무 데나 막 팔아 다녔고요. 조금만 파면 바닥 다 보였습니다. 이방 안에 정약용 선생님 후손 오셨겠지만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강의를 위해서 잠깐, 저 정약용 선생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잠깐 폄하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정조임금님을 도와서 수원에 화성을 축조하셨잖아요. 그게 제가 어디 좀 읽어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당시가 이를테면 세계 전체로 보면 신도시 개발 붐이 불었던 시절이더라고요. 미국은 워싱턴 DC를 만들고 있었고 러시아는 상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조임금님이 뭘 아신 거예요. 인터넷 뒤지시다가. 그 이제 정약용 선생님 불러다가, 야, 우리도 신도시 하나 개발하자. 요 한성에 요 양반들 그래 싹 다 돌리고 한번 갔다가 뭐 이래갖고 한번 그 정치적인 이런 걸 하실라 그런 건데, 그때 정약용 선생님이 이러셨어요. 정조임금님한테, 상감마마, 그러면 제가 미국 MIT에 가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겠나이다. 그러고 갔다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뭐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 기껏해야 중국 가셔서 집 짓는 법에 대한 책 뭐 한두 권 실적 이렇게 2번 넘겨보시고 오셨겠죠. 그 정도만 하셨어도 그 당시에는 조선 팔도에서 최고의 토목공학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정약용 선생님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 곁에 오시면 진짜로 다산이 되실까요? 택도 없습니다. 제가 정약용 선생님한테 충고할 겁니다. 선생님 하나만 제대로 하세요. 하나만 제대로 하기도 이젠 힘든 시절입니다. 저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적어도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쳤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가끔 돌 맞지만 뭐 이 자리에서는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질러대겠습니다. 다른 학문이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과학기술 덕택에, 과학기술의 발달 덕택에 지난 2세기 동안 우리 인류가 축적한 지식의 총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전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지식을 축적해 놨습니다. 이걸 뭐 한 개인이 경제학도 통달하고 물리학도 통달하고 생물학도 하고 뭐 법학도 다 하고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좁고 깊게 파고 들어간 전략. 이게 뭡니까? Specialization? 쉽게 말하면 전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 가면 난 무슨 전공할까? 이런 생각하고 사시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냥 한우물만 파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희는 한눈 팔면 혼났습니다. 근데 참 세상이 변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한우물만 파면 인기 없습니다. 한우물도 못 파는 게 인기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우물도 못 파면서 우물마다 기웃거리는 건 그건 바보고요. 한우물은 확실하게 파야 합니다. 물리학이면 물리학, 생물학이면 생물학, 경제학이면 경제학 확실하게 파야 되지만 예전처럼 그냥 그것만 할 줄 알면 이제는 별로 사회가 그런 인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업에서도 면접할 때 전공 얘기 물어보고 난 다음에 예, 전공은 됐고요. 또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책은 어떤 걸 읽으세요? 아, 그건 전공책이고 뭐 다른 책 읽은 거 없어요? 이제는 사회가 우리가 풀어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 전공의 소양을 골고루 갖춘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뭔가 넘나듦이 필요하다는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이제 집에 왜 김장들 하죠? 근데 이제는 김치냉장고라는 게 생겨가지고 예전에 하던 걸 별로 안 하는데요. 예전엔 김장하고 난 다음에 김장독을 땅에다가 묻었어야 돼요. 근데 김장독 이만한 거 묻으라 그랬더니 아빠가 줄자를 가지고 나가시더니 독에 지름을 딱 재시고 땅을 정확하게 그만큼만 그리고 파드니까 그걸 쑤셔 넣고 있더라. 아이고, 그런 아빠 밑에서 태어났으면 대학 가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IQ가 2자리라도 100 미만이라도 독 주고 저거 묻어라. 그럼 그거보다 넓게 팝니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 이게 우리 옛말에 있다네요. 우리 옛말에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라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예, 깊이 파려면 넓게 파야 됩니다. 석유 시추하는 거가 아니라면 깊이 들어가려면 넓게 파야만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동안 좀 간과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통섭입니다. 통섭은 이제 어느 한 분야가 문제에 해답을 내기 어렵다는 데서 이제 그런 자각에서 출발한 겁니다. 함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한테 미켈란젤로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나오기 힘듭니다. 워낙 방대한 지식의 세계에 살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한 개인이 통섭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통섭은 어떤 수준에서 일어나야 되나? 여럿이 모였을 때 통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한 전공이 있지만 남의 전공하고 정말 기가 막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소통이 돼야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학계는 소통이 참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를 한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용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이루지 않으면 앞으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상하죠?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데 소통이 사회 문제가 됐답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저는 조금 알만합니다. 왜냐하면 소통은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이 잘 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뭘 좀 하고 싶은데 아프리카에 딱 갔는데 맨 스와힐리어 하는 사람들인데 소통 아무 문제 없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소통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엔. 하지만 소통은 해야 합니다. 이젠. 그러면 답은 뭡니까? 소통을 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소통 잘못하면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겨울에 저 생쥐가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좀 찾으러 나왔는데 바싹 마른 눈 위를 걸어 다니니까 사각사각 소리가 났어요. 그걸 올빼미가 듣고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쥐가 환장하는 거죠. 난 너랑 소통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소통 잘못하면 이런 일 생겨요. 그러니까 남하고 소통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혼자 있으면 손해는 안 보잖아요. 자, 이제 추워져서 귀뚜라미가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좀
아까 오세정 이사장님이 여기 좀 춥다 그러는데 추우니까 운동 한번 할까요? 귀뚜라미 수컷은 소리를 어떻게 내냐 하면 날개의 한쪽 끝을 반대쪽 날개의 밑면에다 대고 긁습니다. 그러면 저 밑면에, 한쪽 날개의 밑면에 있는 요 부분이 영어로 저희가 요거를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어보면 빨래판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빨래판 위에 돌기, 서로 다른 모양의 돌기가 숫자가 다 다릅니다. 종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긁기만 하는데 소리가 다 다른 소리가, 종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나요. 근데 초저녁에 가을에 보면 저녁에 귀뚜라미가 우리 집에서 울어요. 근데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귀뚜라미가 여전히 울어요. 야, 이놈, 그놈일까? 아니면 뭐 1시간 교대 근무했나? 뭐.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귀뚜라미가 그놈일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밤새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잠깐 해보실까요? 날개를 하늘 높이 쳐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저 팔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좌우로 요거 10시간만 계속 하겠습니다. 몸 훈훈해질 거예요. 귀뚜라미 수컷이 매일 밤 하는 짓이 이겁니다. 왜 저래요? 제가 여기 이렇게 여성들이 많은데 여자 대학 교수로 이런 소리 잘못하면 저 성희롱으로 잡혀가겠지만 그 이유는 그냥 강의를 위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는 거라고 들어주세요. 그 이유는 여성들이 너무 짜게 굴어서 그래요. 그 귀뚜라미 수컷이 초저녁에 한번 긁으면 암컷이 와주면 좋은데 암컷들이 굉장히 짜거든요. 굉장히 고르거든요. 안 오니까 밤새 긁은 거예요. 자, 번식에 관한 한 소통 누가 해야 됩니까? 암컷이 소통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암컷은 자기가 번식할 준비가 돼서 나 번식 준비됐다 그러면 수컷이 줄을 섭니다. 근데 이 세상의 수컷들은 나 번식 준비됐는데 그래도 암컷이 줄 서주지 않습니다. 번식에 관한 한 수컷이란 동물은 자기 몸으로 유전자를 후세에 남길 방법을 모르는 동물입니다. 반드시 암컷의 몸을 빌려서 내 유전자를 후세에 남겨야 합니다. 누가 궁한 겁니까? 번식에 관한 한 무조건 수컷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친구가 좀 띨띨하게 군다. 그러면 야단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무조건 남자가 하는 겁니다. 왜? 남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남자는 죽을 때까지 여성 앞에서 무릎 꿇고 봉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 유전자가 후세에 남겨질까 말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도 일부 일처제를 법으로 정해주셔서 저나 오세영 선생님이나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일처제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송승현, 이병헌이 몇백 명씩 데려가면 우리는 차례가 안 올 수.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괜히. 제가 이 얘기 농담으로 하지만 저희가 자연계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동물에서 암컷과 짝짓기를 한 번이라도 하는 수컷은 전체 10% 미만입니다. 거의 모든 종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 이상의 수컷들은 암컷 손목도 한번 못 잡아보고 그냥 죽습니다. 그렇다면 내 유전자를 후세에 남겨야 된다. 누가 노력해야 됩니까? 수컷이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통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 해야 합니까? 필요한 쪽이 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한 5분 정도는 있나요? 예, 시계가 없어서. 자, 그런데 소통을 잘만 하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예를 제가 과학에서 하나만 딱 들어보이겠습니다. 과학의 발견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다 하는 게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힌 거죠. 미국의 20대 중반에 인디애나에서 학위를 하고 영국의 캐벤디시 연구소에 온 젊은 미국의 생물학자 제임스 왓슨과 영국의 그 연구소에 계시는 물리학자 프랜시스 크릭 두 사람이 공동 연구를 해서 1953년에
네이처에 달랑 2페이지짜리 논문을 실었죠. 이걸로 생명과학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이 연구 두 사람이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대충 알 사람은 압니다. 프랜시스 크리크가 연구를 더 많이 했다는 걸 압니다. 근데 저 젊은 겁없는 미국 청년이 크리크 교수님한테 감히 선생님 같이 했는데 동전 던집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누가 제1저자가 되나 동전 던져서 결정하자. 그 크리크 선생님이 뭐 그러자 우리 같이 했으니까 큰 실수하셨습니다. 던졌는데 왓슨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왓슨 앤드 크리크로 나간 겁니다. 우리는 한동안은 두 사람의 공을 똑같이 인정해 주려고 애는 씁니다. 왓슨 앤 크리크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왓슨과 크리크의 공동 연구에 의한 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조금만 귀찮고 급해지면 그거 왓슨이 한 거 있잖아. 크리크 날아갑니다. 실제로 날아갔습니다. 이 상은 세 사람이 받습니다. 셋이 받은 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모리스 윌킨스라는 킹스 칼리지 연구소의 연구소장님이 받는데요. 그랬던 이유는 이 두 사람이 그 나선이 이중으로 꼬여 있다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된 거는 킹스 칼리지의 여성과학자 라슬린 프랭클린이라는 여성과학자의 엑스레이 분광 사진을 제임스 왓슨이 훔쳐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갖고 했기 때문에 상은 그 여성이 함께 받아야 되는데 노벨상은 죽고 나면 못 받잖아요. 라슬린 프랭클린이 요절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버스격인 모리스 윌킨스가 같이 받았어요.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에 읽어보니까 모리스 윌킨스를 확실하게 2번 죽이더라고요. 저 양반 차라리 노벨상 안 받았으면 그런 수모 안 겪는데 노벨상을 받았는데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과학자 그래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 뭐 정말 자, 이 발견은 위대한 발견입니다. 어디서 했어요? 영국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양쪽의 영국 사람 두 사람은 가운데 제임스 왓슨보다 12살이나 많은 상당히 established 된 중견 과학자들이었어요. 자, 영국에서 벌어졌고 영국에서 나오는 저널 네이처에 실렸고 영국 사람들이 주도했고 근데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 미국 서원 얄개같이 생긴 저놈한테 공을 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왓슨이 그냥 다 말아먹은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냐. 영국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저 두 영국분은 노벨상을 받고 난 다음에 열심히 과학 논문만 썼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왓슨은 몇 년 후에 이중나선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책 같지도 않은 책입니다. 저때 DNA의 구조를 밝히면 이건 그냥 노벨상 받는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10몇 개 아주 대단한 연구소들이 다 저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의 화학자 라이너스 파울링 같은 사람은 노벨상 화학가 하나 받아놨는데도 한 개 더 받으려고 당신이 하던 연구 집어치우고 저기 덤벼들었거든요. 그 많은 연구소들이 경합하던 시대에 뒷담화를 다 쓴 겁니다. 실명으로. 좀 뭐 실명으로 안 할 수 없잖아요. 뭐 독일의 엑스랩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실명으로 그 승질 들어온 그놈은 이런 짓도 했고 뭐 여자관계 복잡한 그 교수는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그냥 줄줄이 다 해버린 거예요. 야, 노벨상 받은 놈이 이렇게 치사하게 글을 써도 되냐. 저 양반이 실제로 자기 원고를 출판사에 보낼 때 자기가 붙인 원고의 제목은 Honest Jim이었어요. 솔직한 제임스 왓슨. 나는 이제는 다 말해버릴 거다. 그래갖고 이제는 말할까 보다. 그리고 다 말해버린 그런 책입니다. 욕은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저 양반이. 그랬거나 말거나 이 책은 전 세계가 읽었습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저도 대학원 가고 싶은 마음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생기더라고요. 아, 재밌는 동네네. 서로 등쳐먹고, 야, 신나네. 뭐 이래서. 너무, 우리 과 교수님들 보면 복도에서 스랩바 끌고 흰 가운 입고 좀비처럼 이래고 걸어 다니시는데, 아유, 나 그거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소설 읽으니까, 책 읽으니까 완전히 뭐 권모술수의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나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농담이고요. 자, 이분이 실제로 뭘 해냈습니까? 저분이 훗날 미국 정부에다가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하게 해달라고 한 거죠. 우리 인간의 DNA를 속속들이 이제는 들여다볼 때가 됐다. 지금은 여러분이 한 2,000불만 내면, 한 200만 원만 내면, 200만 원만 내면 여러분의 DNA를 다, 염기서열을 다 해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분이 저 제안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까지 저분이 가셨습니다. 왜 필요한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의원들이 그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이중나선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뒷얘기에 의하면 이 사장님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뒷얘기에 의하면 내사로 가야 될 연구비를 상당 부분 이리로 빼돌려서 이 연구가 가능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그때부터 조금 힘들어하기 시작했고요. 생명과학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자, 이 양반이 뭘 한 겁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은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이 양반이 바로 집단지성을 이룬 겁니다. 전 세계에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DNA를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저분이 영국분 두 분처럼 논문만 쓰셨으면 논문 한 서너 편 더 쓰셨을 거예요. 과학에 기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 좀 내가지고 대중과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얇은 책 한 권 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물리학자도 읽고 화학자도 읽고 정치학자도 읽고 무협지만 읽을 사람까지 읽고 이러는 바람에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이 DNA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래서 DNA 연구를 하는데 다 찬성하기에 이른 겁니다. 이런 걸 해내는 겁니다. 사실은 이 뒤에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에르빈 슈레딩거라는 위대한 물리학자가 저 양반 물리학이나 하시지 물리학 논문이나 쓰시지 왜 어느 날 갑자기 What is life? 생명이란 무엇인가? 얇은 책을 하나 내셨어요. 저 양반이 저 책을 내시기 전에 우리 생물학자들은 주로 관찰 기록하던 사람들입니다. 겨울에는 기러기들이 V자형으로 날아가네, 뭐 세포는 동그랗게 생겼네, 뭐 그림 그리고 이런 짓만 주로 하던 사람들입니다. 저 양반이 저 책에서 생명의 입자가 뭐냐? 무엇이 생명을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저희한테 질러대는 바람에 그래서 들여다봤어야 합니다. 그래서 DNA를 찾아낸 겁니다. DNA 연구에 가담한 거의 모든 생물학자들이 다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분이 물리학 논문이나 쓰셨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약간의 노력을 들이셔서 저 책 강연 3번 하고 그냥 달랑 쓰신 책입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노력을 해주셔서 생물학자와 소통해 주시는 바람에 물리학과 생물학이 만나서 오늘날 이렇게 기가 막힌 과학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 제가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실려가지고 그걸 열심히 외우고 시험 봤습니다. 그 시를 쓰신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유명한 미국 시인인데요. 맨딩 월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분의 시 중에 담을 고치며 이 정도 될 텐데 저런 돌담이 겨울에 좀 무너진 걸 봄에 수선하면서 쓰신 시입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담이 아예 없으면 이건 이웃이 아니라 한 집안입니다. 통섭은 담을 아예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물리학, 생물학, 경제학 다 먹자고 하는 짓인데 다 허물고 그냥 식학 이래서 다 합치자. 그건 안 됩니다. 따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학문은 따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담이 너무 높으면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담을 저 정도로만 낮추자는 겁니다. 그러면 생물학하는 제가 가끔 물리학 쪽으로 오고 싶다는 겁니다. 생물학하던 제가 경제학으로 와서 같이 일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래야만 이제 학문이 진짜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 한마디 하고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음에 과학자가 되실 텐데 그냥 과학만 하세요? 물리학만 하시고 화학만 하세요? 그래도 위대한 과학자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른 학문에 대한 소양까지 갖추고 계시면 이건 차원이 다른 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들으셨죠? 여러분은 지금 자제할 필요 없는 나이입니다.
내가 그걸 다 어떻게 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는 대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뇌는 모든 걸 다 빨아당길 수 있는 때입니다. 뭐 내가 그런 거 다 하다가 뭐 제대로 되겠냐? 그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거의 전 분야를 내가 무지무지 좋아하는 일이라고만 생각이 되면, 호기심만 가면 다 건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이 다음에 언젠가는 지금 이때 잠깐 읽어뒀던 게, 지금 이때 잠깐 누구 쫓아다녀 본 게 다 도움이 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과학자이면서도 전형적인 통섭형 과학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